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더 곽광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진 후일까요? 요즘 그 문제를 놓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당장 없애기는 어려워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걸 없애야 한다는 친환경론자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 상황이 중동의 산유국들에게도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이 참 부럽기만 한데, 또 산유국들은 산유국 나름대로의 고민이 깊은 모양이에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중동 지역과 석유의 관계, 석유가 중동 지역에 과연 축복이었는지 결과적으로는 재앙이었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석유 얘기 좀 들려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그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석유. 예. 석유. 석유는 지난 20세기에도 전 세계의 중요한 갈등과 전쟁과 뭐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예. 21세기에는 우리는 이젠 석유 좀 그만 씁시다 라고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게? 그거 가지고 또 고민도 많은 바로 그 걸쭉하고 시커먼 그 액체. 중동은 사실은 이 석유 때문에 뭐 거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석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한 목소리 내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석유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의 반목과 어떻게 보면 갈등 그리고 많은 어떤 전쟁의 원흉이 됐던 것도 석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에 대해서 이 중동 지역의 그 감정도 되게 뭐랄까요? 애증? 이런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에게 석유가 없었다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옛날에 유목업하고 그다음에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예. 그렇게 그 지냈던 것을 좀 더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중동은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석유에 대해서? 네, 뭐 오늘부터 제가 뭐 작심하고 한 달 동안 그냥 석유만 한번 쭉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 제가 잠깐 저희 방송 안 하는 날을 빌려서 두바이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고유가 기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견, 아니 유가 올라가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좋겠네, 장사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 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고유가라는 게 네. 단기간에는 많은 산유국들에게 나름대로 더 큰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흘러가 봤더니 많은 석유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기간을 한 번씩 겪고 나면 꼭 대안들을 찾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은 그 대표적인 원유를 채굴하는 곳 중에 하나인 북해유전. 예. 이 북해유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는 오일 쇼크를 경험한 서구 세력들이었어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났더니, 아니 중동에서 그렇게 값싸게 석유를 뭐 배럴당 2달러 뭐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네. 이게 하루아침이면 뭐 5-6배씩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자체적인 수급망이 필요하다 해서 북해유전을 개발한 게 그 때문이었고, 네. 미국 역시도 예전에는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1등 산유국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셰일 혁명이 개발되고 나서 2018년도 드디어 미국이 1등 산유국이 됐다. 이거는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 원래부터 미국은 20세기 초반에 계속 1등 산유국이었어요. 그런데 네. 오일 쇼크 때 갑자기 본인들이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 플러스 중동 지역에서 싸게 가져와서 썼는데, 네. 오일 쇼크 때 이게 중동 지역에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 혹시 미국 땅덩어리에 어디 또 원유 캘 데 있을까 살펴봤더니 알래스카에 또 대규모 원유가 발견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이 이 오일 쇼크 동안 봤지? 우리가 이런 곳이야. 우리 말 잘 들어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두바이유의 경쟁 상대들이 나타나기 네. 시작했고, 예.
그리고 프랑스가 2018년도 기준으로 자체적인 전력 수급의 75%가 원전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럼 왜 이렇게 원전에 천착하게 됐느냐? 바로 오일 쇼크 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석유판 여기에서 소외된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수급 상황에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가보겠다라고 아하. 하고 원전을 개발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산유국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네, 어때요? 똑같은 거죠. 드디어 또 고유가 기조가 일어났고요. 그 고유가 기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주범이긴 한데 저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전에 직전에 뭔 기조가 있었냐면 전 세계가 아주 이례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물가로 흘러가는 기조가 있었어요. 뭐냐?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자. 친환경으로 가자.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다 보면 일순간 전기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당분간 그런 거 감내하더라도 친환경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기조가 생기면서 예. 드디어 이번 변곡점이 우리 중동 지역에서 마지막 석유의 어떤 뭐랄까 중요도를 인지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건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파티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예. 석유값이 비싼 마지막 시즌인 것 같아서 예. 비싼 가격만 보면 뭐 돈 좀 들어오겠네 싶지만 자꾸 더 불안하다. 예. 그게 요즘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석유라는 건 그동안 어떤 경로로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석유라는 자원은 전혀 무가치한 건지 인류는 석유가 없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석유가 경제 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부터 한 달 내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옛날 이야기부터 좀 먼저 그럼 들어볼까요? 예. 원래는요. 네. 석유는 중요한 자원이 아니었어요. 석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석탄의 시대를 빨리 마감하고 네. 석유의 시대를 먼저 열었던 나라가 있는데 예.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석유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했거든요. 발명한 거요? 원유는 발견이죠. 예. 근데 그 원유를 정제해서 쉽게 불에 타게 만드는 건 석유잖아요. 네. 뭐 휘발유라고 예, 불리는. 예. 이거는 발명이죠.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걸쭉한 그 원유를 끓여서 증발된 거를 잘 받으면 그게 휘발유도 되고 경유도 되고 한다던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나름대로 미국이- 인위적인 가공을 예, 한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처음 발명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미국이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체적인 경제를 돌아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석유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럼 석탄 쓰던 곳을 슬슬 석유를 떼봐 이렇게 공장에도 얘기하고. 미국은 원래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예. 그냥 본인들이 경제 발전하고 동력이 필요할 때 그냥 석탄 대신 우리는 석유를 쉽게 개발했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라고 해서 쓰고 있었는데 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에서 석유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바로 이게 영국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찌르면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이 1911년에 독일의 해군력과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일의 군함들은 다 석탄을 떼서 네. 군함들이 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석탄보다 석유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니 우리는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군함을 빨리 석탄이 아니라 석유를 바탕으로 하는 걸로 바꿔라 라고 지시한 사람이 사실 처칠이에요. 왜 배에다 석탄 대신 석유를 쓰면 더 좋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덜 차지하고요. 똑같은 열량 내는데. 예. 그리고 똑같은 부피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로 말하면 열량이 높은 거죠. 조금만 싣고 다녀도 된다. 그렇죠. 배가 가볍다 그러면. 그러면 배가 가볍다는 건 속도를 내기 훨씬 더 좋고 날렵해지죠. 그리고 훨씬 작전 반경도 넓힐 수 있죠. 멀리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이 아니라 석유로 가는 배를 만든다는 건 군사력에서 바로 우위가 점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독일과의 영국의 어떤 군사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석유를 더욱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영국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석유로 가는 배를 다 바꿀 건데 그럼 석유는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하고 딱 쳐다봤더니 중동 지역이 석유가 아주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다면 중동 지역을 우리의 관리 감독 아래 둬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중동이라고 불리우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이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영국이 슬슬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장난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원래 아라비아 반도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기를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처음 생긴 거는요 1932년도예요. 그 전에는 그 땅에 뭐가 있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16세기부터 꾸준히 자기네 영토로 한 3, 4세기 가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3, 4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곳을 이제 영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간단히 말하면 그쪽 동네에 있는 다양한 부족들, 토 국가들, 예. 국가도 아니고 부족이죠, 뭐 하여튼 예. 그런 데들을 난립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슬슬 설득을 해요. 오스만 제국이 너희들에게 지금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에 방해만 되는 뿐이다. 독립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자금과 지원을 우리가 해줄게. 영국은 굳이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 석유를 원활하게 수급하려면 자신들의 친영 세력들이 거기에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우디에서 석유 많이 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맞습니다. 요 부족들을 그냥 독립시켜서 네. 우리랑 친한 나라를 만들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드 왕가라는 곳을 일단 설득을 해서 네. 주변 부족을 네가 설득하고, 그리고 주변의 토호국들도 네가 정벌 또는 설득을 해서 거길 딱 장악하면 그걸 정벌하거나 설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군사 지원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긴 거고요. 네. 여기만 만족한 게 아니라 영국은 페르시아 지방에서도 계속 원유를 캘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예. 한 7, 8년 정도 시추를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었죠. 네. 이 이란 지방에서도 엄청난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거에 안 게 1940년 가까이 된 40년 전이에요. 한 30년대 때. 예, 이때쯤 됐는데 네. 그래서 이쪽 지역도 그냥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이권을 네. 갖추기 위한 이제 뭔가 회사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남의 땅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뭔가 정부가 있어야지만 예. 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지방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우도록 유도를 했고, 팔레비 왕가라는 곳을 본인들이 또 옹립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팔레비 왕가에게 여기 지하에 괜찮은 게 있는데 너랑 나랑 회사 차리자라고 해서 회사를 차린 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정유사 중에 하나인 BP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뭐 페트롤 하는, 예. 그거의 전신인 네. 브리티시 페르시안 네. 오일 컴퍼니라고 불리는, 그래도 BP네요. 네, 그것도 네. BP죠. 그렇네요. 그거를 설립하게 된 게, 그리고 그 설립을 위해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건립하도록 도와준 게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동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미국의 입김이 강하고 뭐 미국이 거기서 좌지우지한다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1940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여긴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오로지 영국에서 여기 부족들, 토호국들 분탕질하고 선 긋고 여기는 무슨 회사 차리고 저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지라고 해놓은 게 영국의 목소리만 있었지 미국은 여기에 뭐 별 관심도 없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의 중심 국가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마지막 불꽃이었지만 뭐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 대전쯤을 경험하고 났더니 미국의 위상이 실질적으로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높다 보니까 이쪽 중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예. 것을 국제적인 조약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미국도 많이 참여를 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조약이라는 게 또 이걸 좀 들어보면 또 이 국제사회 참 비정하다라는 게 또 드러나는데요. 일단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 국가가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영국이에요. 물론 미국의 동의도 얻었고요. 이건 왜 필요했느냐? 네. 그 중동의 토호 세력들만 거기에 있으면 네. 또 언제 또 등 돌릴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네. 예. 그러니 저 유대인 그러니까 영국인들과 그나마 소통도 가능하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해봤던 말 좀 통하는 친구들을 거기에 아예 살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1917년에 벨푸어 선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여기가 2000년 전에 얘네 땅이래. 예. 얘네 국가야. 이렇게 한 거를 국제사회에 통과시켜준 데 주축이 됐던 게 영국인데 네.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데 동의를 구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 벨푸어 선언의 2년 전인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맥마흔 선언은 정 반대된 내용이에요. 이 맥마흔 선언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는 아랍의 여러 국가들의 것이지 오스만 제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독립하는데 우린 지지합니다. 이거를 불과 2년 전에 영국이 또 주도해서 선언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2년 뒤에 생각해보니까 쟤네만 있으면 불안해. 이스라엘도 넣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1916년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과 맥마른 선언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력을 정해서 이쪽을 활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논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판을 짜고 있었던 지역이지 미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영국이 그리고 그렇게 나섰던 이유는 거기서 석유 많이 난다는 걸 이제 알아서.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1940년대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미국이 석유가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국방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요. 전투기나 배에다가는 그거 싣고 다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 연합국이 교두보를 마련하고 예. 지속적으로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석유 캐는 나라들에 대해서 통제권을 좀 가져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군사력의 근원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처칠이 루즈벨트가 처칠을 찾아가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색연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레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칠이랑 루즈벨트랑 만나서 네.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루즈벨트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동안 1930년대까지 이쪽에 나름대로 판을 그려놨는데 예. 이렇게 하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에서 캐는 석유는 우리가 관리할게. 그리고 페르시아 지방, 즉 이란. 지금 이란, 예. 그쪽은 네가 관리해. 그리고 서로 나눠 먹자. 예.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방하고 쿠웨이트 지방은 예. 거기는 그냥 공동으로 그냥 그때 얘기하자. 해보자. 이런 거를 논의해서 그거를 조약으로 맺었는데 예. 그게 바로 영미 석유 협약이에요. 자기들끼리 남의 나라 땅에서. 네. 그래서 이 영미 석유 협약을 바탕으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본격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어떤 뭐라 할까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2차 세계 대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중동 국가들이 이제 뉴스의 중심에 하나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도 관심 갖기 시작하고 영국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 광고 듣고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럼 잠깐 광고 듣고 2부에서 그 뒷이야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네, 21세기도 계속 석유의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석유가 종말을 맞는 시기가 될 것인가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석유가 어떻게 해서 세계의 분쟁의 중심이 됐고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됐는지 그 연원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조금 전까지 그 얘기 듣고 있었고요. 이어가 보죠. 네. 지금까지는 미국과 영국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펑펑 난다는 걸 알고 네. 야 이거 우리가 얼른 잘 나눠 가지면서 싸움 없이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국은 지금의 이란, 네. 사우디는 미국은 지금의 사우디 예. 지역을 나눠 갖는 것까지도 서로 대충 합의를 했다. 네. 2차 대전 직후에 네. 거기까지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란 쪽입니다. 예, 영국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죠. 영국은 그 당시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위를 잡고 있는 팔레비 레자 샤 팔레비라는 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왕을 폐위시킵니다. 예, 본인들이 이쪽 지역에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면 멀쩡한 왕을 일단 폐위시킨 다음에 겁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왕자 그 팔레비 왕의 왕자를 왕으로 앉혀요. 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영국은 대영 제국 시절부터 많은 식민지들을 다뤄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걸 완전히 전복시키는 게 오히려 통치 비용이 더 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의 왕조를 그냥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 대신 너 내 말 진짜 잘 들어야 돼.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아들을 앉힌다든가 하면서 너는 하여튼 이제 혼은 내줬으니 그렇지만 내가 네 아들한테는 줘. 하지만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는데 네. 일본의 일왕을 폐위 안 시켰잖아요. 내버려뒀죠. 지금도 그래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서구 열강의 오랫동안 학습 효과예요. 오히려 저거를 폐위시키면 예. 거기서 정치적 소요 일어나고 내전 반정부시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왕은 내버려두고 네, 왕은 내버려두고 그냥 왕자를 일단 올린 거죠. 영국이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정확한 연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1908년도에 페르시아 남부 지방에 거대한 유전이 있음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1909년에 BP, 지금의 BP의 전신인 BP입니다. 그것을 앵글로 페르시안이라는 석유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위를 폐위시켰는데, 네. 그런데 이란에는 뭐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공부 되게 많이 하고 현명한 지도층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무하메드 모사테크라는 분인데 정치가인데 예. 이분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때는 뭐 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정치로 있다가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됐어요. 왕은 있지만 실제 내정은 네네. 총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된 이 무하메드 모사테크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와 이란과 영국의 관계가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사우디하고 어떤 협정을 맺었냐면요. 조약 이름 외우기 쉬워요. 50-50 어그리먼트예요. 그게 뭐예요? 50대 50 수익 어떻게 나눈다? 반반씩. 반반 나누자 이거예요. 사우디에서 나는 석유를 팔면 예. 그 대신 미국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미국이 하는 건 이제 원유 시추 권한은 이제 사우디가 미국의 회사들에게 주고 그러면 그걸 실제 시추하는 기술 미국이 캐서 그래서 생기는 수익에 5대5로 나누자. 네. 이게 이제 50-50 어그리먼트라는 건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때 세운 회사가 사우디 왕가랑 세운 회사가 그게 아람코예요. 아하. 예. 그런데 그 아람코의 풀 네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라비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그 다음이고 네. 그 다음에 오일 컴퍼니예요. 아라비아 아메리카 오일 컴퍼니를 줄여서 아람코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5대5로 나누고 그런데 이란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 수익 배분이 73도 아니고 75대 25예요. 75를 누가 가져가요? 영국이 가져갑니다. 똑같은 일을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한 건데 네. 영국 기술로 석유를 캐면 예.
그럼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겠네요, 이란은. 네, 부당하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중동 지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예. 네. BP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브리티시가 먼저 나오냐? 그렇죠. 저쪽은 사우디 이름을 먼저 넣어줬는데 네, 네. 쟤네는 뭔데 브리티시를 먼저 넣냐.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중요하지.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승전 주면서 한일 월드컵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하지, 중요한 그거.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무하메드 모사테크는 민주적인 선거로 총리로 당선되자마자 총리로 당선될 때 공약이 바로 이 BP 이거 국유화해버리겠다. 그거를 기치로 내걸고 이란의 총리로 당선이 된 거예요. 영국을 내쫓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영국을 내쫓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영국이 어떻게 했느냐? 사실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법을 처음 이것도 발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발명해낸 사람도 영국이고요. 네. 영국이 그때 이란을 대상으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하는 걸 똑같이 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모사테크가 갑자기 BP를 국유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경제 제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란 영국 내에 있는 이란 재산을 전부 네. 동결해버리고 몰수 압수. 압수해버리고 그다음에 이란 석유 앞으로 우리 유럽 쪽에 영국과 관련된 대영 제국의 많은 식민지에선 이제 이란산 석유는 안 사.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 안 산다고 하는 것처럼. 네. 예. 그걸 그때 영국이 처음 생각해낸 거예요. 저런 전쟁도 있구나. 경제전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처음 생각했대. 총칼로 싸우지 않더라도. 네. 그랬는데 이 모사테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때 발표를 했냐 하면 우리 이란이 이런 경제 제재로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팔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이란은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 속에 석유를 묻어둘 것이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머리를 굽힐 생각이 없고 이건 그럼 우리는 묻어둘 거다. 후손들을 위해서. 석유 안 팔고 석류 팔면 된다. 그렇네요. 네. 그런 걸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생각 바깥 그 강수가 나오니까 네. 영국이 당황을 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영국이 미국을 찾아가서 야, 우리 처음에 조약 맺었을 때랑 상황이 좀 달라졌어. 너는 사우디랑 장사를 네가 괜히 5대5로 나눠가지고 난 욕만 먹고 지금 장사를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뭐 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네, 하는데 소련 그러니까 이 모사테크가 예. 소련과 친하고 이란의 모사테크가 조만간 그래서 공산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란을 예. 이런 루머를 퍼뜨려요. 중동 지역에 영국이 미국과 같이 그리고 나서 이란의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모사테크를 몰아내고 폐위됐던 그 왕자 팔레비 그 사람을 다시 앉힙니다. 영국이랑 친했던? 네. 영국이랑 친했던. 그래서 그 팔레비 왕자에게 다시 왕위를 너에게 줄 테니 BP 국유화는 없었던 거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가는 거 이거를 돌려받았죠. 영국이. 바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가끔 이란 설명할 때요. 이란은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때 미니스커트 같이 짧은 치마라든가 여성이 5개 활동도 자유롭고 굉장히 서구식 복장의 의복을 입고 이런 것들이 뭐 아마 흑백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 혁명으로 이게 뭐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게 들어와서 뭐 억압받고 그래서 이란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민주화되거나 개혁 개방이 퇴색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를 좀 따져보면요, 이 팔레비 왕자는 이 모사테크는 이슬람 정신이 무장됐던 총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BP를 내보내려고 했던 그 총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구 이상한 문화권을 몰아내고 우리 그 신성한 이슬람 문명권을 다시 복원하자가 그 사람의 모토였는데 이 팔레비 왕자는 그거랑 반대쪽이잖아요. 영국과 친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이슬람 복색이나 이슬람 문화를 좀 누르면서 오히려 권장한 거예요. 네. 영미권의 복색과 영미권의 문화 스타일과 생활 양식을. 예. 그래서 이슬람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뒷배경으로 빠르게 그렇게 서구화된 복색이 들어오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란 혁명 이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할 건데 이란 혁명 들어서고 나서는 원래를 거를 다시 돌려놓는다는 생각을 한 거지 네. 탄압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렙이라는 저 왕조를 몰아내면서 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문화의 순수성이나 이런 게 훼손된 거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걔가 이입을 시킨 거지 우리는 원래 우리 문화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복색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란은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 탄압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드시 이게 무슨 국수주의적인 걸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잘못된 거를 바로 잡자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다시 조선 왕조가 시작된 느낌인 겁니까, 그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를 몰아내고 일제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두발도 이렇게 네. 강제로 이렇게 하고 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셔도 예, 돼요. 예. 네. 그런 형태로 이란은 이렇게 돌아갔던 것이고요. 자, 사우디는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 아람코라는 그 회사는 미국의 여러 정유 회사들이 지분을 같이 넣어서 오일 쇼크 전까지는 가장 안정적으로 석유를 수급할 수 있는 젖줄 역할을 했었어요. 서로 만족이다. 서로 만족해서. 미국은 그 사우디 왕가의 정통성을 지켜주고, 네. 사우디는 어차피 캐서 팔 거 미국한테 잘 해주고. 네. 자, 그래서 이 영미 석유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우디랑 이란은 실제 석유를 얼마나 캘지 얼마나 덜 캘지에 대한 권한이 있었느냐? 사실 없었어요. 이 영미 석유 협약의 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4명씩 선출을 해서 국제석유위원회 이 두 나라인데 국제가 들어가는 것도 웃기죠. 네. 이 두 나라에서 국제석유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석유를 얼마나 생산할지 그걸 정했어요.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예.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이때부터 석유의 수급을 좌지우지한 게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또 석유 산업을 이해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석유를 말씀드리면 예. 그럼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에너지 관련한 강의를 예. 할 때는 예. 아니 교수님 석유는 왜 다른 산업과 달리 자꾸 소통을 합니까? 경쟁 회사들, 경쟁 국가들끼리. 감산을 하고 증산을 하고 하는 걸 왜?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우리 협의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것도 글로벌 메이저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합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달리고 이 석유 산업은 상대방도 야 우리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그쪽도 그렇지 얘기해야지. 나서니까 이게 뭔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회의한다는 게 뉴스가 되고. 그렇죠. 알고 보면 담합인데. 담합이죠. 예. 다들 그냥 또 인정해주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석유 산업은 담합을 하지 않으면 서로 큰 불상사, 즉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갑자기 일순간 고유가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이 고유가 구간에는 석유를 더 많이 캐서 팔면 떼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익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더 많이 캘 수 있는 그 캐파를 즉 생산량을 예. 늘릴 수 있는 시설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 투자라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번 투자가 들어가고 나면 이 고유가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저유가가 돼도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고유가는 안 오고 이 저유가가 더더욱 그 고착화되거나 유가는 더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유가가 됐다고 해서 너 시추 막 더해가지고 더 그러지 캐고 마. 나도 더 캐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음. 우리 이미 예전에 석유 산업을 아주 초창기했던 사람들이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어. 그러니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서로 합의를 좀 보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석유 산업의 특수성이에요. 한번 캐려면 돈 많이 들고 캐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 두 국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캘지 얼마나 캘지에 대해서 서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 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게 오펙의 시초가 제가 그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바로 중동 국가들이 야 우리도 합의 보자라는 오펙 만들자라는 걸 뭘 보고 벤치마킹한 거냐? 예. 바로 영미 석유 협약. 그리고 석유는 원래 저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떼돈을 벌고 위험한 일을 안 당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오펙을 만드는 법을 영국과 미국이 알려준 꼴이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석유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아예 네. 좀 먼저 좀 여쭤보면 네, 그래서 석유가 중요한 것까지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네. 이제는 석유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까? 정말 아니면 말만 그런 거고 어떻게 그 태양광으로 다 이게 전류 인류가 먹고 살아요. 결국은 석유의 시대는 계속 될 거고 오히려 석유를 그래서 안 캐기 때문에 잘 석유값 굉장히 오를 겁니다. 쪽입니까? 네.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가요. 예. 석유의 시대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예. 저유가를 희망하는 분위기를 이번에 읽고 왔습니다. 아. 고유가가 되면 대안을 찾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들이 예. 태양광이건 그렇죠. 석유 없는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고유가를 중동 지역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기에는 좀 애매한 낮은 가격으로 그렇죠. 석유 가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싸게 줄 테니까 써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들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